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23번째 강의 EL, 그죠? 익스프레션 랭귀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프레션 랭귀지는 처음 좀 개발을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가 지금 JSP하고 서블릿을 하고 있는데 또 무슨 또 새로운 언어가 그죠? 있는가 하고 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EL, 익스프레션 태그란 건 우리 JSP에서 익스프레션 태그 있었죠. 그죠? 그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EL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L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액션 태그로 사용되는 EL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장 객체, EL이 갖고 있는 내장 객체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EL, 익스프레션 랭귀지라고 하는데요. 자, EL은 표현식 또는 액션 태그를 대신해서 값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EL이란 건 표현식 뭐였어요? 이렇게 있었죠. 요 밑에 있네요. JSP 익스프레션 태그 있었죠. 값을 표현하는 태그. 요거 또는 액션 태그 있었어요. 그래갖고 JSP 그 다음에 useBin 아이고 글자가 너무 엉망이죠. useBin에서 우리가 bin에 있는 프로퍼티를 set하고 get할 수가 있었죠. 그런 거를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식 또는 액션 태그를 조금 더 간략하게 대신해서 쓸 때 우리가 익스프레션 랭귀지란 걸 써요. EL이란 걸.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현식 요렇게 쓰는 거를 요렇게 변경을 해서 좀 달라졌죠. 요렇게 쓰는 거 우리가 EL 표기법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예제를 한번 보고 올게요. 예제 보시면 아, 별거 아니구나, 간단한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클립스로 갈게요. 이클립스를 실행을 해야 되겠네요. 자, EL 표기법은 간단하지만 실무에서 많이 쓰이고 모르면은 코드 리뷰하는데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표현식이라든가 액션 태그를 조금 가독성이 높게 간략하게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지 여러분이 코딩 문서를 깔끔하게 보다 좋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예제를 볼게요. 보시면 자, 먼저 EL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익스프레션 태그 대신 이렇게 달러 하고 그 다음에 중괄호 이용해서 값을 씁니다. 그래서 정수형, 그 다음에 롱형, 실수형, 그 다음에 문자열, 그 다음에 불리형 값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실행시켜 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탐캐 컨테이너에서 실행을 해보면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JSP 익스프레션 태그하고 동일하게 화면상에 출력되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출력됐고요. 자, 요 소스 보면 물론 이제 HTML 문서니까 HTML 코드만 남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EL 표기법 간단하죠. 자, 다시 장표로 가세요. 자, EL인데 EL 안에는 이제 연산자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 연산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나머지 구하는 나머지 연산자, 다음에 관계형 연산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동등, 그 다음에 같지 않다,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런 관계형 연산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다 여기 안에서 익스프레션 랭귀지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산자를. 다음에 조건 연산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가 true이면 B의 값을 취하고 A가 false이면 C의 값을 취해라 라고 하는 조건 연산자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논리 연산자, AND 연산자와 OR 연산자 다 모두가 true여야지 true. 그 다음에 한쪽만 만족을 하면 되는 거 OR 연산자 등을 다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예제를 볼게요. 간단해요. EL 오퍼레이터 요걸 보시면 자, 익스프레션 태그 안에서 이렇게 연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술 연산자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 조건 연산자, 그 다음에 요게 논리 연산자까지 이렇게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예전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뭐였죠? JSP 익스프레션 태그를 쓰면 이런 거였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익스프레션 태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스프레션 태그를 이런 EL, 익스프레션 랭귀지 EL 표기법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가능합니다. 위쪽에 있는 게 익스프레션 태그 쓴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위쪽에 있는 게 익스프레션 랭귀지 EL 표기법이고, 요 밑에가 JSP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장표로 와서요. 자, 이게 표현식 JSP의 표현식을 우리가 EL 표기법을 바꾼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거고요. 다음에 액션 태그를 또 EL 표기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빈을 만들고 나서 그죠? get property JSP의 get property에서 name, member, 그 다음에 property는 name이다.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액션 태그가 있었는데 너무 길죠, 이것도. 그죠? 그래서 길어서 이걸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EL 표기법으로 member 바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닷으로 접근을 하고요. 다음에 어떤 거? name 값. member는 객체를 가리키는 이름, name은 속성을 가리키는 이름이죠. 그래서 멤버 객체의 name 값을 가져올 때 이렇게 EL 표기법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자,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고 코드 리뷰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씩 꼭 코딩을 해보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손에 조금 익혀야 되겠죠. 그래서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body 시작을 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볼까요? 자, 유즈빈 빈을 쓴대요. 빈을 쓰는데 멤버 객체 이름을 멤버라고 하고요. 자, 클래스는 com.java.ex member info라고 되어 있대요. 실제로 위치에 있는 곳 가보면 여기 있죠. 이거 객체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그냥 데이터 갖고 있는 데이터 오브젝트 자바 빈입니다. 그래서 속성들 name, id, 패스워드 있고요. getter, setter 다 있습니다. 디폴트 생성자 생략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유즈빈, 자바빈을 사용하겠다고 줬고요. 그 다음에 스코프는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만 사용을 하겠다. 다음에 set property 액션 태그 이용해서 멤버에다가 홍길동 줬고요. 멤버를 가리키는, 객체 가리키는 변수 멤버에다가 name 값은 홍길동을 줬고 id 값은 abc, 패스워드는 1, 2, 3을 줬습니다. 그럼 여기에 다 들어갔겠죠, 답이. 데이터가. 자, 다음에 바디에서 실제로 출력을 해요. 할 때 이름 속성을 정할 때는 set이었고요.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get이었죠. 그래서 get property 액션 태그 이용해서 멤버 객체로부터 네임을 가져오고 아이디 가져오고 패스워드 밸류를 다 가져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하면 홍길동 ABC 1, 2, 3 찍히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액션 태그, 자바 빈을 사용하는 액션 태그에 대해서 알아본 건데요. 요게 좀 길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간략하게 EL 표기법으로 바꾼 게 요 하단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달러 EL 표기법 특유의 태그 정해주고요. 다음에 멤버 클래스를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이름, 멤버의 네임 값, 아이디 값, 패스워드 값 다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갖다 굉장히 간단해졌죠. 소스가 이렇게 긴 걸 갖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스를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타이핑을 해놓으면 나중에 소스를 이해하는데 가독성 면에서도 좋고요. 다음에 여러분이 개발하는 입장에서 코딩을 하는데도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간편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 유지 보수에도 도움이 되니까 EL 표기법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실행시켜 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F10을 눌러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이 되면서 결과물은 똑같겠죠. 위에 아래나 이쪽 위쪽에 있는 JSP 액션 태그 이용하는 방법이나 EL 태그법 똑같지만 똑같이 나오죠. 하지만 개발을 하는 입장 또는 자바 소스를 리뷰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리뷰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장표로 와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장 객체 EL 표기법의 내장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콥에 관한 내장 객체들이 있어요. 페이지 스콥, 그 다음에 리퀘스트 스콥, 그 다음에 섹션,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스콥. 자, 페이지 객체를 참조하는 객체입니다. 자, 익스프레션 태그 이렇게 안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페이지 스콥이라는 거, 리퀘스트 스콥, 리퀘스트 객체를 참조할 수 있고 세션 객체를 참조할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객체들을 다 이 안에서 내장 객체로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 예제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에 파람이라는 내장 객체 값이 넘어왔어요. 폼 태그로부터 어떤 값이 넘어오죠. 그죠? 그럴 때 get request.get parameter로 구할 수 있는 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파람 요청 파라미터를 참조하는 객체 요걸로 구할 수도 있고요.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밸류즈가 여러 개였죠. 그런 거는 파람 밸류즈 요거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니파람 좀 오래돼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서블릿 우리 강의 초반에 보면 서블릿을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서블릿을 할 때 초기화 파라미터 이니 파라미터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서블릿에서 쓸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초기화 파라미터는 web.xml이라든가 아니면 해당 서블릿의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저장할 수 있어요. 그 초기화 값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 초기화 값을 참조할 수 있는 객체입니다. 다음에 쿠키 객체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내장 객체가 있고요. 실제로 코드를 보면서 한번 보면 더 빨리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클립스 가서 좀 다 닫고요. 자, 프로젝트를 임포트해서 볼게요. 자, 23 언더바 3 보시면 폼 태그가 먼저 보이네요. 자, 폼 태그 안에 오브젝트 EL OK JSP로 간대요. 자, 요거죠. 요걸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메소드는 get 방식이고 다음에 ID는 텍스트 타입의 ID, 패스워드 통상적으로 가는 방식 그대로 가고요. 서밋 버튼이 있고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JSP 스크립트리 태그가 나오고요. 자, 어플리케이션 객체에다가 set attribute 뭘 해줘요? 속성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언더바 네임 언더바 밸류라는 거 이름과 밸류 값 다 지정해주고 있고요. 다음에 세션 내장 객체에다가도 set attribute에서 속성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세션 네임, 세션 밸류. 다음에 페이지 컨테스트에다가도 페이지 네임, 페이지 밸류 주고 있고요. 리퀘스트 set attribute에서 리퀘스트 객체에다가도 마찬가지로
리퀘스트 값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로그인을 누르면 이렇게 obj.el.ok JSP로 갈 텐데, 여기서 익스프레션 태그와 그 익스프레션 태그 EL의 내장 객체들을 이용해서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여기 JSP 스크립트리 태그 나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내장 객체로부터 get 파라미터 id,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패스워드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다 가져와서 아이디 패스워드에 저장을 합니다. 다음에 출력을 해요. 자, EL 표기법으로 하지 않고 JSP 익스프레션 태그 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여기서부터 EL 표기법으로 하는 방식인데, 자, 파람 내장 객체입니다. EL의 내장 객체 파라미터 값이 넘어오는 거에 요청된 값에 그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param.id 하면 id가 뭐예요? 여기서 받은 거죠, 그죠? 요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param.id, 굉장히 간단해지죠, 그죠? request get param id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param 이라는 내장 객체를 통해서 id를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상에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비밀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밀번호도 이렇게 param이라는 내장 객체 이용해서 바로 파라미터의 이름을 명시해 줌으로써 접근을 할 수 있고 화면에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param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파라미터 넘어오는 파라미터의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똑같은 방식인데 약간 포기법이 달라요. 이렇게 닷을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파라미터의 id 값과 패스워드를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표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두 개 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스코프이에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스코프에다가 어플리케이션 네임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있었죠. 어플리케이션 스코프에다가 set attribute에서 네임은 어플리케이션 네임이라고 줬고요. 밸류는 어플리케이션 밸류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네임을 여기서 찍어보면 여기 뭐가 찍히겠어요? 어플리케이션 밸류가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내장 객체, 그 다음에 세션도 마찬가지예요. 세션 스코프 내장 객체 이용해서 세션 스코프 점 세션 네임, 여기서 지정했던 네임이죠. 그럼 밸류가 찍히겠죠. 밸류가 출력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 컨텍스트에서 set attribute에서 페이지 네임, 페이지 밸류 했으니까 여기서 페이지 네임 참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퀘스트 스코프, 리퀘스트 요청 스코프이라는 내장 객체 리퀘스트 스코프 이용해서 리퀘스트 네임 우리가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퀘스트에다가 set attribute 해줬죠. 리퀘스트 네임 있으니까 여기 리퀘스트 네임 참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출력되는 값은 여기 있는 밸류, 리퀘스트 밸류 값이 출력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텍스트 초기화 파라미터, 그죠? 자, init 파라미터라는 내장 객체, init 초기화 파라미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블릿 할 때 초기화 파라미터로 라고 해서 web.xml에다가 init 파람이라고 해서 값을 저장해 놓고 해당 서블릿에서 값을 가져와서 쓸 수가 있었어요. 또는 서블릿에 어노테이션 이용해서 init 파람 어노테이션 이용해서 우리가 초기화 파라미터를 지정해 놓고 가져다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곳에다 web.xml에다가 init 파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con name, con id, con 패스워드를 정해 놓고요. 네, 초기화 컨텍스트 초기화 파라미터로 값을 정해 놓습니다. 정해 놓고 init 파람 초기화 파라미터라고 해서 이렇게 값을 가져옵니다. 컨텍스트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컨텍스트니까 컨텍스트 파람, 전 서블에서 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XML 우리가 XML 여기 있죠. 그래서 XML web.xml에다가 컨텍스트 파람을 이렇게 지정해 놓죠. 그러면 이 컨텍스트 파람은 서블릿 매핑
이렇게 해서 서블릿 네임과 서블릿 매핑을 이렇게 해 나가죠. 그죠? 이 서블릿과 서블릿 매핑보다는 위쪽에 존재를 해야지 초기에 나머지 여기 밑에 이하에 존재하는 서블릿이 다 공통적으로 데이터를 가져다 쓸 수 있고요. 위에 존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컨텍스트 파람을 우리가 지정을 해놔서 서블릿에서 get 컨텍스트 이용해서 초기화 파라미터 한번 가져와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했던 거를 컨텍스트 파람이라는 이런 태그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놨죠. 그리고 나서 어디서 JSP EL 표기법을 이용해서 init 파람이라는 내장 객체 내부 객체를 이용해서 conName 어떻냐면 요거죠. 요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conName이면 뭐예요? conName 홍길동입니다. 이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id도 마찬가지로 conName abc 출력되고요. 그 다음에 conpw는 요거, 그러니까 conpw는 1, 2, 3, 4, 5입니다. 요 문구가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갑자기 너무 오래전 일 서블릿 초기화파 컨텍스트 초기 값을 우리가 다루다 보니까 잘 혼동해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가볼게요. 예전에 했던 거. 여기 서블릿 요쯤에서 했던 것 같아요. 자, 가보면 여기 있네요. 데이터공에서 서블릿 컨텍스트. 자, 가보면 자, 데이터 공유. 여러 서블릿에서 특정 데이터를 공유할 경우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web.xml의 데이터를 기술하고 서블릿에서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내용 있었죠. 그래서 web.xml에다가 이렇게 컨텍스트 파람을 지정을 해요. id, 패스워드, 패스 이렇게 지정했네요. 하고 나서 서블릿에서 어떻게 해요? get 서블릿 컨텍스트 .get init 파라미터에서 해당 값 다 가져왔죠. 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술을 해야 했던 거를 JSP에서 EL 표기법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init 파람이라는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여기 web.xml에 있는 값을 참조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tomcat 컨테이너에서 실행을 해봅니다. 자, ID 제가 A, B, C, D, E라고 할게요. 비밀번호 1, 2, 3, 4, 5라고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누르면 OKEL 아니요 OBJEL OK로 JSP로 가겠죠. 가면은 자, ID 값 넘어온 값 그대로 찍었고요. 이거는 JSP 스크립트 태그에서 찍은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EL 표기법으로 이용해서 EL 표기법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이렇게 대괄호 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요거에서 출력을 또 해봤고요.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스콥, 세션 스콥, 페이지 스콥, 리퀘스트 스콥 전 페이지에서 다 셋 어트리뷰 했던 내용들 다 여기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스콥하고 리퀘스트 스콥은 출력이 안 되죠. 그죠? 왜 출력이 안 되겠어요? 여기는 같은 페이지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같은 리퀘스트 스콥도 아닙니다. 그래서 출력이 안 됩니다. 리퀘스트 스콥을 출력하려면 이 코드 내에 여기 리퀘스트에서 값을 설정해주고 출력을 하면 출력이 될 수가 있겠죠.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전 어플리케이션을 통틀 거고, 세션은 브라우저 하나당 하나씩 자동으로 발급되니까 다 값을 정상적으로 가져와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초기화 파라미터네요. web.xml에 저장해 놓은 값. 요거 제가 열게요. web.xml에 내가 저장해 놓은 값 다 그대로 밸류 값 가져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입니다. ABCD입니다. 1, 2, 3, 4, 5입니다. 다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장표로 가서요. 자, 오늘 EL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EL 표기법을 정리해보면 JSP의 expression 태그, 그죠? 표현식 또는 액션 태그를 대신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연산자를 가질 수 있고요. 다음에 내장 객체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익스프레션 태그는
이게 없다고 해서 개발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JSP 태그를 이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코드가 길어지고 좀 번잡해질 수 있는 코드를 간략하고 가독성이 높은 코드로 변경할 수가 있겠죠. EL 표기법을 이용해서. 그럼으로써 유지보수라든가 여러분이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익스프레션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꼭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여러분이 유용하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